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강민입니다. 오늘은 유동규 전범부장님 모시고 이번 재판 때 있었던 눈싸움 얘기라던가 또 그 이재명의 그 과거 악행, 그리고 과연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측근이었던, 물론 이재명 당대표는 그게 뭐 왼팔 오른팔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제 측근인 걸로 많이 드러난 상황이라서 가장 측근이었던 그 유동규 전법부장 모시고 우리 이재명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최근에 재판 그때 그 눈싸움 한 게 굉장히 그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사실은 이게 방송에 안 나왔지만 그 전에도 눈싸움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짧게 이렇게 눈싸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답변하고 있는데 그쪽 이제 변호사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 이제 그 정진상, 이재명 사실상 뭐 같은 변호인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정진상 변호인이 요즘에 이재명도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몰랐다는 거죠. 정진상한테 했다는 거죠. 오히려 정진상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기 변호인 쪽으로 죄를 몰고 가는. 예, 자기가 변호인이 정진상한테는 한 거고 이재명한테는 안 했다는, 이게 그러니까 정진상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정진상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재명한테 이제 불리한 증언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저를 갖다가 딱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방향이 이제 이쪽이면은 약간 옆에 있어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딱 보여가지고 이제 그 방향이니까 보이는데 딱 쳐다봐요. 그래갖고 조금 이제 멀리 있으니까 제가 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쳐다보길래 쳐다보나 해가지고 딱 보니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작잖아요. 눈이 작아가지고 이제 딱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딱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노려본다고 그래야지. 째려보면 이렇게 요게 째려보는 거고 노려보는 거죠. 딱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딱 이렇게. 가지고 안 그래도 작은 눈 가지고. 그래서 저는 눈이 거의 몽골 사람처럼 눈이 굉장히 좋으신 줄 알았어요. 이 눈을 멀리서 봐도 째려보는 걸, 노려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정도면 시력이 엄청 좋으신 건데. 그러니까 노려봤다니까. 그래서 딱 노려보는데, 아니 안 노려보고 쳐다보는 거면 같이 쳐다보면 뭐 이렇게 쳐다보면 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같이 쳐다보다가 저게 뭐지? 이러고 다 자세히 보니까 노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이제 눈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제 무려 한 20초 정도? 누가 먼저 눈을 감았나요? 안 감았어요. 둘 다 안 감았나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20초면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잖아요. 딱 이렇게 해갖고 쳐다보고 있다가 이게 제가 절대적으로 사실 불리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재명은 그쵸. 이재명은 눈이 작으니까 중간에 살짝 까마도 모르잖아요. 까마도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크니까 감으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가서 그래 쩌라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 감으려고 계속 이러고 딱 쳐다봤죠. 네가 노려봐? 그럼 나도 노려봐 주지. 그럼 웃기네? 비읍시업 같은 게? 이렇게 생각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쳐다봤더니, 딱 째려봤더니 계속 째려봐요. 그래가지고 같이 계속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데, 재판장님이 눈치를 챈 거예요. 두 분 지금 눈싸움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아닙니다, 제가. 이재명이 먼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사이에 제가 이제, 아니, 피고인이, 저를 째려보고 있어서 저도 쳐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저도 째려본 게 아니라 쳐다본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여전히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니 성대모사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이제 그 신문에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눈싸움했다. 이게 이제 나온 건데 내가 이제 그냥 하면서 지금 말하는 게 전부 다 사람 덮어씌우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원래 이재명 측 주장대로라면 그러면 내가 남욱을 줬어야지. 사업자가 김만배가 왜 됐겠냐. 그런데 내가 그 관련돼 가지고는 이재명이 지분을 자기가 챙기려고 이걸 환지 방식을 안 주고 수용 방식으로 간 것 같다. 나는 계속 환지를 이야기했고 그 환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거는 계속 서류로 남아 있다. 그럼 내가 환지를 뭐 하려고 주장했겠냐.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 이야기했는 거고 그 서류는 계속 여러 재판장님도 보시다시피 그 환지로 하자고 했던 거는 나와 있지 않냐. 그거는 주민들과하고 이재명이 또 약속이기도 하다. 그거를 다 저버리고 마지막에 이제 2014년 8월에 나한테 이제 불러가지고 이재명하고 정진상이
그러길래 내가 아니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고 지금 남욱이 계속 선거도 돕고 다 했는데 저 주민들도 그렇고 남욱도 그렇고 가만히 있겠냐? 네. 그랬더니 야 너는 선거를 너무 몰라 400표밖에 안 되잖아. 400표밖에 안 돼. 답쳐봐야. 이제 그거를 정진상이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도 하면서 그 더 이상 결혼하지 마.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대장동, 위례, 성남 FC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럼 사람들이 이런 의혹을 갖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 시장으로서 성남에서 사업을 하려면 그 이른바 그 자릿세를 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조폭들이 그 하듯이. 네, 맞아요, 지금 다. 그러니까 성남 FC 돈 거둘 때도 뭐냐면 자기 권한이 이제 뭐냐면 시장 권한이 뭐냐면 이제 용적률 관련된 거는 시장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고도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방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이제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게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쉽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권한이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종상향을 시켜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몇 번을 갖다가 악용을 해먹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이제 시장이 됐잖아요. 이제 시장 되면서 뭐를 했냐면 천마일화라는 이제 구단을 이제 시민구단으로 이제 그때 천마일화가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시민구단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성남시 이제가 인수한 거예요. 네, 맞아요. 예. 그걸 이제 인수를 하니까 이제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놓고 무슨 돈으로 천마일화를 갖다가 구단할 거냐 야당에서 반발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구단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게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관중수가 꼴찌예요, 꼴찌. 아, 그 당시 평균 천마일화가. 관중수가. 예, 천마일화가 관중수가 평균 1,몇백 명밖에 안 돼요. 예? 무슨 고등학교 운동회도 1,000명은 넘게 올 텐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구단인데 1,몇백 명밖에 평균 구단수가 안 되니까 이게 운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거를 뭐 돈 안 들이게 하겠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돈 들면은 예산 달라고 그러면 의회가 또 반발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관내 대기업들이나 거기에 이제 정자동에 거기 당시에 그 두산에서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이제 뭐냐면 그 저기 경찰서 바로 옆에 땅이에요. 거기가 이제 뭘로 묶여 있냐면 저기 병원 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 병원 부지로 묶여 있는 그 땅을 갖다가 용도 변경을 원래 못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보바스 병원에서도 와가지고 이거 어린이 병원 하자. 예? 좋은 목적으로. 좋은 목적으로. 그래서 어린이 병원 우리가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안도 하고 있는데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산에서 이걸 갖다가 용도를 바꿔달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거를 바꿔가지고 이제 상업지구, 아마 중심 상업지구 정도 될 겁니다. 그 건물 크기 보면은. 그러면 이게 굉장히 높게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땅의 가치. 땅의 가치뿐만 아니라, 땅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비쌀 겁니다. 아예 두산 자체가 글로 본사를 옮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옮겨가지고 하는데 그 두산에다가 이제 그 협상하는 거를 이제 진행해가지고, 진행해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갖다가 이제 주면은 여기다가 이제 하면은 용도를 바꿔주겠다. 이제 그거로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두산에서 우리 저기 그 성남 시민구단이 좋으니까 우리가 후원하겠어. 1억도 안 합니다 원래. 그렇죠. 그럼 구단에 누가 광고비를 많이 태우겠어요. 그거 관중수가 1,000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차라리 유튜브 광고를 하지. 거기다 광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두산에서도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40억 정도 주고 그걸 용도를 바꾼 거죠. 그러니까 40억 주고 용도를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저기 두산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그러고 농협도 그러고 길 이렇게. 그다음에 저기 거기도 그러고 저기 어디야 저기 그 차병원. 차병원도.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깡패, 영화에 나오는 깡패들처럼 자릿세를 맞습니다. 거뒀다는 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근데 더 문제잖아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그렇게 해서 거뒀다면 그래도 덜하죠. 근데 뭐를 했냐면 규정을 하나 바꿉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재명이 생각할 때 돈이 좀 아까웠나 봐요. 그걸 어떻게 좀 이용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거를 오다를 따오는 사람한테 수수료 목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 그때 뭐 2억 인센티브 막 이게 예. 예. 2억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기업들은 누구 때문에 졌습니까? 이재명이 예. 경쟁률 상향시켜주는 것 때문에 돈을 내는 거잖아요. 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는 거죠. 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내는 거지 누구 때문에 누가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 그 예를 들어서 수십억을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마치 누가 영업을 해가지고 예. 그거를 따온 것처럼 아.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아. 근데 그 인센티브는 또 어떻게 되냐? 현금으로 전액 인출돼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를 네. 성남 FC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본질을 네. 제대로 알면 성남 FC 사건이 뭐지? 뭐 이재명한테 뭐 어떻게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야? 개딸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딸들도 이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나면 예, 그딴 소리는 못 할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번에 이제 계엄령 같은 경우도 계엄령 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계엄령 했는데 그럼 니들은 탄핵 남발했잖아. 그건 헌법적인 거냐? 헌법적으로 탄핵을 했어? 헌법에 맞게 탄핵을 했어?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니까 네. 거기 나온 게 아니 탄핵은 대통령을 향한 거지만 계엄령은 국민을 향해 총불을 겨눈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개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한테 총 겨눈 군인이 있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 총을 본인한테 겨눈 군인을 본 사람 나와라. 근데 그런 거예요. 예. 그때 군인이 나가가지고 했던 거는 네. 뭐를 했느냐? 예. 저기밖에 안 갔어요. 선관위, 그다음 국회. 근데 이 원래 이제 계엄령을 하고 나면 방송국 장악하고 예. 인터넷 끊고 해야 되잖아요.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방송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군인들의 모든 모습을 일거수일투족 다 촬영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어떤 군인이 국민한테 총을 겨눴습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총기 탈취 미수를 저지른 그 안기령 예.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겨눴다고 하던데, 근데 그거는 엄밀히 보면은 총기를 탈취 미수에 총기 탈취 미수죠. 총을 뺏으려고 했던 예, 거지. 예, 그런 누가 겨눴어요? 그거 말고는 겨눈 사례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겨눈 거 아니죠. 지가 총기를 탈취하려고 했던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총기를 뺏으려고 그러니까 군인이 안 뺏기려고 오호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맞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그 영상을 예. 보신 모든 분들은 예. 정말 IQ가 금붕어보다만 좀 높아도 예. 예, 충분히 아실 겁니다. 안기령이 달려가가지고 예, 총 겨누는데 그럼 누가 달려가가지고 합니까? 들고 있는데 가가지고 뺏으려고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내놓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좀 시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분이 그 이재명 당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라고 말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 시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다른 걸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무슨 이재명한테 갖다 주면 좋은 선물이 될까? 네, 뭐 뭐 그럴 이렇게 수도 해가지고 있죠. 예. 무슨 막대 사탕인가? 뭐. 이래가지고 막대 사탕 이리 줘. 예. 이걸 뺏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예. 안기령이 뭐 시력이 안 좋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취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취향은 뭐 아니 자유니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키 작고 일단 키 작고 그다음에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재명 당대표가 예전에 그 같이 일하실 때 보면 예. 그때도 얼굴이 되게 컸나요? 얼굴이요? 예, 이거 네, 얼굴 크잖아요. 그 몸에 비해서 일단 얼굴이 이렇게 좀 크고 네. 여기다가 예전에 그 사진 뭐 이렇게 준비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 돌아다니는 사진 보면은 네. 여기다가 이제 그 자전거 헬멧까지 쓰니까 딱 3등신이더라고요. 예, 머리, 네. 몸통, 다리. 네, 등신 아니고 3등신. 아,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3등신. 예, 등분이 된다. 예. 여기 미인을 8등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미디어에 노출이 되게 많이 되다 보니까, 네. 뭐랄까, 좀 얼굴이 많이 커가지고, 네. 예전에도 이렇게 컸었나 이런 좀 의문이 들어서. 원래 컸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최근에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사진 보면 이게 그날 단추를 잘못 끼운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게 풀 사진이 아니라 가지고, 네. 이 단추를
외투에 단추를 잘못 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늘 첫 단추를 잘못 낍니다. 아, 제가 맨날 단추 잘못 끼면 네. 제가 맨날 수선을 해주고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해주던 사람인데 네. 예.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단추를 네. 예, 잘못 껴도 이제 해준 사람이 해준 없구나. 사람이 없던 거죠. 없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코딱지 파주는 사람은 있어도 단추를 고쳐주는 예, 사람은 그런 없다. 사람은 없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네. 단추 잘못 끼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가진 것처럼 네. 지금 마치 대통령 놀이라도 하듯이 네. 지금 하면서 법정에서 넌 지갔어 하면서 노려보는 예, 이재명의 섬세함, 네. 예, 그 섬세함 여러분들 참 놀랍고 네. 예, 국민들을 예, 전쟁이 나면 대규모 전쟁이 나면 인구수가 조절된다는 아, 예, 어제 그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에서 취재한 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가기 전에 그거를 좀 하나 짚고 넘어가죠.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 중에 그 김문기 처장이 네.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 저는 아직도 그 기억나는 게 김문기 처장이 딸한테 전화하면서 네. 되게 자기 시장님하고 골프도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 이게 너무 좀 가슴 아프거든요. 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야 이렇게 자생했습니다. 자기 그 상사에 대한 이 존경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재명을 엄청 존경했습니다. 예, 압박감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을 때는 또 어떤 그 앞에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지 프레셔 그런 걸 얼마나 줬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떤 기자분들이 이재명한테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 뭐 사망하고 이러냐 뭐 이야기를 했더니 네. 이재명이 그랬대요.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프로세스를 네, 자기가 지은 죄보다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네. 그래서 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를 그 기자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에 대한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재명은 간파하고 있고 네. 그 김문기 처장한테도 뭐냐면 누구를 보냈냐면 가짜 변호사를 보냈다. 그 김문기 유가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유가족이 가짜 변호사를 보냈고 네. 그 K 변호사가 고 변호사가 네. 그래서 이제 K 그러면 이제 김 씨도 헷갈리니까 이제 고 변호사가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유가족 저기 김문기 처장을 많이 압박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규한테 이게 해야지 네. 안 그러면 다 덮어 쓰니 뭐니 뭐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막 그게 회사에서도 네. 예, 김문기 처장 당신 책임이다 해가지고 막 징계위원회 열리고 뭐 이러니까 네. 김문기 처장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어, 뭐냐면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일한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네. 내가 김문기 처장을 거기에 끌어들이지는 않았어요. 어, 그래서 뭘 하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 김문기 처장이 한테 내가 지시한 내용은 그거예요. 당신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근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에 끌려와갖고 유동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데요. 이게 미쳤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당신 덮었습니다. 유동규를 보호한다고 생각했겠죠. 어, 그러니까 유동규가 뭐를 말했어야 네. 지시했어야 이렇게 지시했다고 이야기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자기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욕을 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네. 이런 상황이 했는데 책임은 전부 다 몰아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근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 부인분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 협박받고 있다고. 협박은 그 어떤 이재명 쪽에서 받고 있죠.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이 예. 누가 협박을 하냐 예.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하면은 가족까지 다친다. 그건 말을 할 수가 없군요, 지금도. 예, 그래서 다친다 그랬더니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부인이 지금 한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못 캐물었다는 거예요. 예. 누가 그랬냐 이거를 더 계속 캐물었어야 되는데 예. 그게 너무 한이 돼요. 그때 그거를 캐물어서 누가 그랬는지를 누가 협박하냐 이렇게 더 물었어야 되는데 협박받고 있다. 예? 그럼 누가 협박하냐 했을 때 그거를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었다. 그 얘기를 저 가족분한테 한 다음 일주일 뒤에 일주일 후에 예, 유명을 달리하신.
어떤 무거운 얘기긴 한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같이 그 호주에도 가고 네. 골프 칠까봐 이제 신나가지고 이거 제가 골프 안 쳐서 모르는데 모자에 뭐 네. 끼워놓고 예. 하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해서 골프를 같이 즐거운 상황에서 쳤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골프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좋아합니다. 있는데 근데 좋은 상황에서 같이 쳤다고 얘기할 정도면 기분 좋은 상황에서 주변은 다 행복해 보이고 다 네. 좋잖아요. 근데 네. 근데 그 몰랐다 이 말이 난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모든 사람이 골프를 쳤던 모든 사람이 네. 그래서 해외까지 나가서 네. 게다가 이제 공무로 나간 거 아닙니까? 네. 공무로 나갔는데 그 공무 시간을 없애버리고 네. 예. 셋이서 몰래 가서 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차 따로 준비해가지고 네. 예, 그 공무하러 가는 사람들은 일보러 가고 네. 이재명하고 저하고 김문기만 딱 빠져나가가지고 셋이서 이제 뭐냐면 거기 그때 워킹 홀리데이 왔던 그 가이드 알바는 예. 친구가 차를 몰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니발 같은 네. 그 차를 타고 셋이서만 네. 예, 그게 야라밴드 리버사이드 네. 리버사이드 저기 그 멜버른에 있는 네. 예, 그 야라밴드 리버사이드 그 퍼블릭 코스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서 예, 골프를 쳤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데려다 주니까 네. 우리 들어가서 골프 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가이드가 부킹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부킹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 몇 시에 나간다. 예.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하고 그 딱 숨어 있다가 이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싹 가가지고 예, 그 차 준비돼 있던 차 타고 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가기 전부터 신났거든요.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나인홀 끝나고 네. 샌드위치 사 먹고 아 예. 세 분이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클럽하우스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있겠죠. 호주의 다른 골프장은.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워낙 싼 데예요. 퍼블릭 코스. 퍼블릭 코스인데 한 2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가지고 한 그 골프비보다 카트비가 더 비싸요. 카트들 2대를 빌렸냐. 아 예. 왜냐면 이제 2인용 카트니까 예. 3사람이니까 카트를 2대 빌렸어요. 아. 그 2대 빌려가지고 예. 예, 저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명 공을 이제 김문기 차장이 멀리 있는 걸 잘 보니까 이제 기재명인 걸 예, 공 찾아주고 막 하느라고 이제 카트 몰아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옆에서 이제 김문기 차장이 카트를 몰았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명했냐면은 의전상 김문기 같이 그 하위 직원이 모는 게 말이 됩니까? 유동규가 몰았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카트 몰아주는 것도 의전이 있습니까? 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카트는 그러면 캐디는 골프장 캐디는 그러면 의전이 돼가지고 모는 겁니까? 예? 아니면 대통령 차는 그러면 국무총리가 몰아야 됩니까?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신기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몰래 간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본인 머릿속에 의전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그런 상황인데. 유동규 수발 드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수발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수발 드는 사람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발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격이 자기가 지위가 높아지면 아랫사람 수발 드는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수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랫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단어 사용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조선시대도 끝났는데 무슨 수발을 듭니까? 그 공무원을 갖다가 수발을 시켰잖아요. 배소연이나 이런 사람을. 월급은 시에서, 그 다음에 도에서 월급은 제공하고 누가 했어요? 김여경이 수발 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수발 드는 사람.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재명이 지금 높은 지위에 갈수록 본인들은 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수발 드는 사람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박찬대 그 원내대표인가 뭐 그 사람이 예전에 코딱지를 떼줄 때도 가만히 있었던 거는 박찬대를 충분한 아랫사람으로 보고 가만히 있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딱지가 하면 원래 코로 이렇게 사람 손이 오면은요 피하게 돼 있죠. 그게 정상인데. 코로는데 팔아.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뒤에 우비 씌워줬다고 네. 그거 갖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뒤에서 이렇게 비 오는데 우비 안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비 한번 씌워줬다고. 예. 지 손으로 쓰면 되지. 뭐 이러고 난리가 났잖아요. 비 오는데도 이렇게 우비 안 쓴 사람, 이렇게 모자 안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막 내리면은 쓰겠죠, 다 당연히. 근데 좀 이렇게 내리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뒤에 사람이 비 오는데 이렇게 왜 안 쓰지? 하면서 이렇게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난리를 냈는데, 야,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윤 대통령 누가 코딱지 파줬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코딱지 파주고, 예? 근데 이래야 이제 뭐냐면 원내대표 되고. 아니, 그래, 농구 행사에 확실한가 봐요. 코딱지, 예. 아니, 코딱지 한 번에 원내대표 됐으면 그거 예. 엄청 크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예. 그 다른 놈은 내가 코딱지 빨아먹을 수도 있는데, 저 식사 이제 끝났었을 테니까. 네. 예. 그,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더 충성해. 이렇게 충성하면 네. 코딱지도 파주고, 네. 내가 장훈호보다 잘생겼다고 해주면, 네. 내가 이게 혜택을 줘.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재근 의원 날리고 안기령을 그 자리에 앉힌 것도 네. 어쩌면 그 멘트 하나에 예, 그럼요. 갔을 수 있다. 아, 그럼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부하는 인간들이 많아져야 예. 자기 자리가 공고해진다. 아. 그래야 남들이 또 아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조고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누구요? 지로규마 조고. 아, 진나라의 조고. 예. 예. 왕한테 편이 많은가 내 편이 많은가 예. 한번 보려고 예. 지로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슴을 가르쳐 놓고 난 다음에 말이라고 해가지고 폐야 저는 말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말이 어디 있어 사슴 아니요? 그랬더니 공은 지금 나를 놀려? 그랬더니 아니 정색을 하면서 아니 저게 지금 말이지 어떻게 사슴입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한테 내가 물어보셔. 저게 말인지 사슴인지. 딱 이랬더니 이제 뭐냐면 자 조고가 그랬지 않습니까? 신하들한테 한 명 한 명 다 물어봅니다. 저게 말이요 사슴이요. 말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살려주고 사슴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죽였다. 아 근데 굉장히 공포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 아 그럼요. 저를 유동규를 째려볼 정도입니다. 이래가지고 아, 저도 지금 같이 방송하는데 네. 섣불리 저 본부장 얼굴을 잘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의 외모신데. 제가요? 아니, 그 남들이 오해해요. 그래가지고 댓글에 아직도 유동규 반달 출신이냐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예, 저는 몸에 문심 없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는 그냥 예, 아주 심성복고 착한 원래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뭐 뜨개질하고 예, 그런 사람이 있고 바느질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듯이 예, 저는 생긴 거는 좀 이렇게 좀 등치가 있어서 그런데요. 예. 좀 저는 이렇게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저기 그 시위하는데 현장 가잖아요. 어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그리고 실물이 잘생겼다 이런 말 하는데 또 갑자기 그런 말 하시면은 아 정말 어쨌든 아 예전에 뭐 예술도 하셨고 네. 하니까 예. 성악 전공이셨죠. 네. 예, 어쨌든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신다고. 그대는 차디찬 네. 네, 이렇게 한 소절 들어봤습니다. 이 덕분에. 어쨌든 이재명 호위무사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었는데 네. 좀 약간 내밀한 이야기도 혹시 알고 계신 거 뭐 있나요? 한국 많이 하죠. 뭐 옛날에 뭐 하면서 그때 이제 저는 이재명이 그 밑에 있을 때는 이재명을 좀 무서워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측근들 모여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하자. 앞으로 우리 네. 각오를. 막 그러면 막 용비어천가 불러댈 때 저는 이재명 우리 시장님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예,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섭다고 내가 이렇게 이제 제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오히려 평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무서운가요? 뭐냐면 그냥 저는 느낌상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런 뒷면이 있는지는 모르고. 예. 실체는 모르고 그냥 감으로만. 예, 감으로 이제 감각으로 이제 좀 왠지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진짜 무서운 인간이다. 라는 거를 이제 뒤통수 제대로 맞고 난 다음에 예,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이제 본전까지 다 밑바닥까지 다 알게 된 거죠. 예, 저 사람은 무언가의 책임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MBC하고 그때 그렇게 이재명을 줄줄
핥아대는 예. MBC. 예. 그 MBC가 그 저기 뭐야 예전에 그 도지사 됐을 때 아, 예, 그때 이어폰 본인이 빼버린, 예. 예, 이어폰 빼버린 거.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하면서 빼버린 거. 네. 예. 이러면 내 인터뷰 안 할 거야. 내가 빨리 해서 끊어버릴까요? 하면서 하더니, 네.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들리는데도 거짓말 했잖아요. 온 국민 보는 앞에서 안 들린다고 거짓말한 거. 예, 그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거짓말 하면서, 우후후후,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하면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보셨다시피, 그때 안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 자기가 한 말을, 예, 맞아요. 자기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고 이야기하겠고요. 책임을 지길 일 있으면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그랬더니, 제가 언제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진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예, 맞아요. 본인의 한 말을 그대로 다시, 책임을 질 일 있으면 책임진다는데,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내가 뭐 책임진다는 가정을 해서 제가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금방 한 이야기도, 예,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하듯이, 자기가 책임질 일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내 책임 아니다. 예, 나는 책임질 일 없다. 예, 그리고 남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위증 교사까지 녹취록이 나와도 네. 자기는 위증 교사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왜? 그 상황 저는 선거 때문에 나와서 잘 모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해는 그 위증교사, 그 목소리가 본인 입으로 한 게 나와도 아니라고 우기고 형수님한테 그렇게 쌍욕을 해대면서 형수님의 아니까 이렇게 여성의 그런 그걸 가지고 예 했잖아요. 형수님 그 신체 부위 훼손을 할 때 뭐 그 단어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을 이제 찌찌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처음에 찌시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저 형수랑 통화한 내용을 듣기 전까진 찌시 그 내용인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저기 그때 그 요즘에 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도련님. 그 필문 TV인가 뭐 그분이 이제 그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는 거. 그 이재명이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이재명이 인터뷰하려고 그 앞에 딱 가가지고 한 말씀 해주셔야 돼요. 이러고 있는데 아니면 또 어떨 때는 또 게다가 종이까지 적어갖고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 도련님 뭐 이러니까 이제 아무나 못 하잖아요. 요새는 그 헌재에다 대고 헌법을 찢지 말아달라고 하는 게 또 거기서 파생된 거죠. 그러니까 밈이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헌법을 지금 찢으려고 하니까 찢지 마라. 뭐 이재명은 하여간 잘 찢는 걸 좋아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엇갈리잖아요. 이제 옆에서 보신 분도 있지만 뭐 이재명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자릿세를 받는 조폭이라던가 뭐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기꾼이라던가 뭐 돈만 밝히는 수전노라던가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가장 가까운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다 합니다. 전부 다 해당되고요. 다 교집합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재명을 뭐 지금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뭐 사실이 아니면 제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방송 나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허위 사실이 아니니까 드러난 내용이 한두 가지 아니니까 뭐 고소를 하려면 이거겠죠. 이걸 할 수 있겠을 거예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그러면 자기들이 사실적시라는 걸 갖다가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고소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이근 대위인가 뭐 그런 애 정도밖에는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 이렇게 하기는 그런 하면은 자기들이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못 하는 거고 허위 사실이 아니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도 못 하는 거 고소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 제가 다 팩트입니다. 저는 법정 증언인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뭐냐면 아닌 것까지 가져와서 이재명 이러지 않았어요? 저러지 않았어요? 하는데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발간하신 책 댄스라는 그 책은 뭐 고소당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없습니다. 저도 그 댄스를 읽긴 읽었는데 거기 충격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다각적으로 볼 때
그 책을 참고하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제가 볼 때 두고두고 네. 예, 사람들한테 회자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안 읽으시더라도 소장용으로 갖고 있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컸을 때 아, 예, 예. 이 책이 뭐지 하면서 읽어보면은 예. 야, 우리나라에 한때 큰일 날 뻔했구나. 아, 예. 예,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근대사 공부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어제 그 쌍특검법이 예. 다 부결된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가 국회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입 벌린 채 이렇게 있는 사진 보셨어요? 그건 못 보셨어요? 쌍특검 어제 그 부결됐을 예, 때? 부결된 다음에 예. 이재명 그 당대표가 국회에서 이렇게 하늘 보면서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그 한 사진이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법정에서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그때 이제 법정에 들어간 기자들이 예, 예. 뭐라고 그랬냐면 그 선거법 위반 있잖아요. 예. 징역형 받았잖아요. 예. 징역형에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예. 어쨌든 징역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받았을 때 선고받았을 때 예. 하늘을 쳐다보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예. 그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여러분들 정말 이거 심각하게 들으셔야 되는 게 네. 김문기 처장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비서실장은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거든요. 예. 이재명의 비서실장 아닙니까? 김문기 처장보다 먼저 그러니까 그 시청 공무원이자 예. 국장 예, 맞아요. 지내시고 비서실장을 한 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도청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면 비서실장을 그렇게 했던 전영수 국장님이 예. 전영수 비서실장이 돌아가셨을 때 예. 그 영정 앞에서 이거를 했다 그러면 사람이죠. 거기서는 기껏 네. 그 오랫동안 하고 그분이 돌아가시는 이유는 이재명이 시킨 일을 하다가 네. 그게 범죄가 되니까 네.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불법이 되니까. 네. 그리고 억울함을 유서에 남기셨잖아요. 네, 맞아요. 저기 혹시 전영수 국장님 유가족 되시면 네. 혹시 보시면 저희 유동규 TV에 네. 정말 이메일을 남겨주십시오. 연락처를.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한번 드리겠는데 왜 그러냐면 전영수 국장님 유가족을 좀 도울 길이 없냐 라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군요. 있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다들 어려우실 텐데 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계시고 김문기 처장님도 돕고 싶다는 분들이 예, 계세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뭐냐면 참 그 김문기 처장님 부인분은 정말 참 자존심도 강하시고 네. 그리고 참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웬만하면 저 같으면 밤 새거나 아니면 장지까지 쫓아갔을 거예요. 그 정도 가까운 사이였다. 아예 어마어마하죠. 비서실장이라니까요. 네. 이재명한테 굳은 일을 다 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김문기 처장 유가족한테도 연락해보고 그다음에 김진성하고도 연락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이재명 시시하에서 예, 예. 그거를 다 했던 게 누구냐면 전영수 부장이에요. 전영수 부장이 왜 했겠어요? 이재명 때문에 하지 않았겠습니까? 본인의 일이니까. 김진성한테 전영수 부장이 무슨 일 있다고 연락을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니까 이제 검찰에서 부를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압박감을 느끼시잖아요. 공무원으로 모든 게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그 자기 보스는 지키려고 했던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배신자라고 또 낙인 찍힐 거고 아, 말을 안 하자면 다 뒤집어 써야 되고 그래서 하소연을 했더니 네. 네가 다 뒤집어 쓰라는 쪽으로 나갔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측근 교육 좀 잘 시키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네. 예? 그 선택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이건 진짜 저는 간접 살인이라고 봅니다. 좀 시사하는 바는 좀 큰. 그러니까 내용이네요. 자기가 네. 조금만 상책이 날 것 같고 잘못돼도 하늘을 보는 인간이 네.
남은 돌아가셨어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일한 분들이 돌아가셨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산타클로스 옷 입고 하하거리고 춤출 수 있는 예. 사람이 바로 예. 이재명이다. 그걸 아직까지도 모르겠나? 그럼 본인이 직접 이재명한테 당하면은 예. 알겠지요. 말씀 듣다 보니까 되게 괴물같이 느껴지는데 네. 지금과 같은 이 괴물이 돼버린 건 언제로 보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개미를 관찰했는데 개미를 관찰했는데 아 개미들이 전쟁하면 이렇게 아 숫자가 조절 개체수가 조절되는구나. 이거를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개미를 관찰하면서 몸이 떨어져 나가고 대가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거를 갖다 보는 사람이 아 개미들이 아 비가 오면 이사하는구나. 아 개미들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거를 보지. 아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나니까 아, 모가지가 떨어져 나가고 이래서 개체수가 조절되나? 이거를 아니 개미학자 저기 그 생물학자님들 정말 그래서 개미들이 개체수 조절하려고 전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남의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까? 이재명 말이 맞습니까? 저는 궁금한데 어쨌든 그런 시각으로 개미들의 걸 보고 인간 사회도 똑같구나. 전쟁을 통해서 이 개체수가 조절된다. 인간이 개미입니까? 이거를 말하는 인간이 정신 상태가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제가 이재명 무슨 짓이다 한다고 그랬죠? 네. 나는 이재명은 북한에다가 전쟁 일으켜 달라고 부탁도 할 사람이다. 이미 300만 불 줬잖아요. 내가 300만 불 준 거 그거 가지고 300만 불을 어찌라도 좀 싸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아버지한테 예.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들이 그런 일이 발발되면 윤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 이야기가 나온 거라니까 무의기 이야기. 그거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잖아요. 네. 무인기 하라고 한 적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우리나라 거기 안보처에서 민주당 의원 고발했지 않습니까? 13명? 네. 왜 고발했냐면 그 고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미리 포석을 깔고 자 무인기 이렇게 보내서 국지전 나라고 이렇게 윤총에서 시켰다. 이걸 민주당이 그냥 퍼뜨린 건 아닐 겁니다.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머릿속에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발하면 국민의힘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저는 포석이 아닌가. 이재명을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석이 되는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저쪽에서 그 많이 선전을 할 때 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두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뭐 우방국의 제보라든가 뭐 어제 최근 그 안규백의 무슨 윤 대통령이 제보에 의해서 뭐 도망갔다라든가 이런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그 가짜뉴스를 만드는 근거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좌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뉴스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뉴스를 뉴스는 뭐 하는, 그러니까 공장이 뭐 하는 데입니까? 원제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가공하잖아요. 네. 가공하려고 만드는 게 공장 아닙니까? 네. 그죠? 네. 포장하거나 제품을 포장하거나 네. 가공하기 위해서 공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공장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뉴스를 가공, 포장하는 공장이 저쪽에 좌파들이 늘 보는 방송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저런 것들이 생산되고 지금 유포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재명 옆에서 예, 같이 예. 처음에는 이재명을 좋아하시다가 예. 지금은 이제 아주 적으로 돌아졌는데 국민들한테 지금까지 얘기를 하셨긴 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하자면 국민들이 네. 이재명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네. 뭐 팁이나 조언을 하자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들이 여태까지 제가 드린 말씀들을 처음에는 의아해갖고 유동규가 돌아서서 이제 이재명을 갖다가 그냥 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이랬다가 지금 제 말이 다 사실인 게 다 하나씩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자료로도 지금 다 법정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내용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김용의 그 정치자금법 위반도 다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징역 5년 받고 그다음에 2심이 이제 2월 6일 날 이제 선고 또 기다리고 있고요. 다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저도 개입도 안 되는 비리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이제 다 이제 밝혀지면서 법원에서도 이제 2심까지 이미 이제 김인석 같은 경우 이재명 책측근 그거는 이제 김인섭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정진상이 시켰다. 이 증언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백현동 사건에서. 그러면 이제 정진상은 이제 사실상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진상을 구슬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냐? 정진상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재판장에서 잡니다. 어쩔 때는. 뒤에서. 거의 졸드시피. 왜? 자기는 이미 이제. 본인이 미래를 지금 직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일단은 모든 거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이재명 대신 들어가는데 살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 사면시켜주는 거.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똘똘 뭉치는 거는 사면을 바라고 모든 거를. 그렇죠. 아직까지 바라는 거는 이재명이 마지막 길은 사면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돼서 이재명 제도 덮고 모든 걸 사면받겠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길을 쓰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예. 이 사람들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뭐냐면 길을 쓰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이들 만약에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일찍 실각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뒷모습을 저만 아니라 제2 유동규, 제3 유동규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까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냐면 사면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무조건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전부 서로 예 이미 그 뒤에 구린 내용들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폭탄들을 다 들고 있을 거예요. 수류탄들을. 그러니까 핀셋만 안 뽑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고 이 만약에 이 수류탄을 언제 뽑느냐? 이제 이게 방어막이 없어지면 예, 전부 다 수류탄 다 뽑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핀셋 안 뽑힌 수류탄들은 왜 다 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겪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훤히 그걸 보이는 거고요. 예, 이재명이 그래서 지금 길을 쓰고 무조건 대통령이 돼서 정치 이 수사였다. 이렇게 몰고 가서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거고, 예. 그거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진상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계속. 관심도 없어요. 예. 아니면 끝난 거니까. 예. 그러면은 그 후회는 안 하세요? 어떤 후회요? 뭐 마찬가지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거꾸로 저를 죽이겠죠. 왜 이렇게 노래봤잖아요. 아니 그 내가 너 돌아서지 않으셨다면 나는 네. 돌아서지 않았었다면 저는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겠죠.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예. 그때 두 번이나 죽을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걸 의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냐면 의리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뭐냐면 그런 게 이용거리인 거죠. 그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거고 확인하게 된 거고 확신하게 된 거고 예, 눈앞에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재명이 나를 배신한 거고 정진상이 나를 배신한 거고 김용이 나를 배신한 거기 때문에 난 이제 귀책 사유가 없어. 그리고 이제 복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유동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고 범죄가 더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데 저 사람들이 자꾸 저를 더 약 올려요. 오히려 이제 뭐냐면 마치 제가 만약에 딜을 하려면 이재명하고 딜을 하지 왜 힘도 없는 검찰하고 딜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오히려 힘 있는 건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그럼 딜을 하려고 그러면 이재명하고 하지 왜 검찰하고 하겠습니까? 검찰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검찰은 기소하면 끝이에요. 판결은 누가 합니까? 판사가 합니다. 판사님한테 그러면 딜을 해야죠. 검사는 기소하면 끝인데 다 기소당했어요. 저는. 예? 자백한 모든 내용이 기소당했어요. 그런데 제가 뭔 딜을 해요? 우리나라 프리바겐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예, 없어요. 원칙적으로 없죠. 예,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선처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재판부한테만 받아야 돼요. 자백했으니까 봐달라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백한다고 잘 봐주는 데가 아니에요. 아, 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판사님 마음이랍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지는 판사님만 아시는데 그걸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런 그거는 바보지. 또. 예, 저는 그냥 사실 밝히고 정확하게 다 내별 처벌 받을게. 이런 거였고, 이제 이재명이 당선되면은 이제 뭐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동규가 다 뒤집어 쓰겠죠. 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고 이렇게 묻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왜? 저는 이미 죽었던 목숨이었기 때문에, 제가 죽고 싶어도 못 죽었던 목숨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임금 넘기는 기든 당나귀기 죽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는 살아서 임금 넘기는 당나귀라고 외칠 수 있는 게 저는 차라리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죽은 귀신이 돼서 네. 그 대나무밭에서 예,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 할 수 있는 그 재단사가 아니라 저는 살아서 이렇게 임금 넘기는 당나귀기라고 외칠 수 있는 저 권력자를 향해서 하는 게 저는 다행이고요. 난 저 사람이 그냥 우스운 인간이고 저한테는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라는 거를 저 이재명이가 나한테 보이는 순간 저는 이재명이가 저는 굉장히 우스운 인물인 거지 저 사람을 따르고 싶거나 저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거나 이런 이미 대상이 아니다. 예, 옛날에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너는 너 이 정도였어? 너는 그러면 내가 너 같은 그래서 내가 적정 나올 때 제가 이재명하고 이제 눈싸움하고 나올 때 정해 네. 해가지고 나올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XX 하고 나온 겁니다. 예,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인신보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 그렇게 말했어요. 예, 아, 되게 좀 상당히 불편한 사람. 예,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단추를 잘못 낀 사람이잖아요. 이러면서 단추를 왜 맞고 와. 예, 이러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냥 박찬대 의원이 같이 갔으면 단추를 제대로 뭐가 끼워줬든지 아니면 다시 단추가 잘못됐나? 예, 표정이 여러지 하면서 코딱지를 파주거나 했겠죠. 예. 네, 근데 제가 이 인터뷰 한다고 주변에 예. 얘기하니까 예. 좀 신변의 안전이나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요. 네. 제가 그 재판장에서 그랬어요. 저는 인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운 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뭐 독실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 뭐냐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2번이나 죽을 뻔하니까 뭐냐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내가 정말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갔을 때 거기에서 내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예. 그거를 저는 생각하는 거지.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주변에는 저는 내가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살 거고, 예. 예. 안 죽고 싶어도 죽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겠습니다. 다만 이제 법정에서는 뭐냐면 제가 보호를 받습니다. 신변 보호를. 법원에서 저의 신변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저의 이제 신변 보호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개딸들이 이제 하도 욕을 하고 달려들으니까 저 이제 신변 보호를 해주고 김용 측근들도 달려들고 막 소란을 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에 보면은 그런 이제 암시글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위험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사직생 생직사로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제가 하나님 저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의 인간을 제가 암긴 모습을 보여줘서 저 아니었으면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무서워서 하나는 또 뭐냐면 잘 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제대로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를 보내서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저는 보냈나? 그래서 이재명을 만나겠나? 이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말 듣다 보니까 좀 이런 세상 말고 평화로운 상황이 와서
그 본부장님이 그냥 동네에서 조그맣게라도 성악 공연을 하는 게 있으면 네. 보러 가고 싶을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좀, 네. 좀 그런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네, 그냥 저는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찬양하고 네. 예,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조금이라도 재능이 있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기쁘게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정말 좀 바르게 가는데 예, 그런데 예,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처음엔 재밌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되게 무거워지네요. 여러 아니, 저는 가지가. 괜찮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예, 저는 예, 그래서 저는 하나도 겁나는 거 없고 네. 예, 겁나면 집에서 못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 벌벌벌 떠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사람들도 막 나오고 네. 하다못해 심지어는 그 집회까지 네. 예, 가기도 합니다. 아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당대표와는 민간인 중에서 유일하게 최전선에서 네. 싸운다고 해야 되나 대척점에 있다고 해야 되나 네. 뭐 어쨌든 그런 위치에 있으셔가지고 예. 굉장히 거대 권력 앞에 그 서 있는 그냥 제 별명이 장파파의 장배 아닙니까? 아니, 조조의 100만 대군이 와도 그 앞에 섰듯이 네. 저도 이재명의 민주당이 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네. 다른 민주당이라면 네.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내가 혼자라도 싸워줄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신이 있습니다. 저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별거 아니고요. 네. 예, 허장성세 그 다음에 입 네, 그걸로 지금 연명하는 거고 저거 커플 벗겨보면은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냥 우습다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모든 게 끝나면 그 네. 이재명 당대표 그 성대모사로도 돈을 꽤 많이 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저 TV에서 나이는 많지만 개그맨 공채하면 이재명 상대모사로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네. 제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많았고 그 예. 바라보는 시선이나 여러 가지 그 작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네.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시청자들도 그거 보고 네.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길이 아닌 거를 알면서도 더 전진하다 보면은 벼랑을 만날 수밖에 없고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아닐 때 여태까지 온 길이 아깝다 하더라도 시간이 아깝다 하더라도 바로 돌아서서 다시 제 길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의병들이 나서서 내가 의병이라는 생각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고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여론으로 사람을 죽이는 나라가 바로 공산국가고 그게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여론으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론이 모이면 마치 사람도 죽이고 권력자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치답게 법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도 법치 국가답게 법으로 이재명이 범죄에 있는 것을 바로 단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네, 오늘 좀 의미 있는 방송이 될 수 있겠는데 뭐 그냥 피상적으로 뭐 어떤 한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가지고 곁에서 많은 걸 본 사람이 다각적으로 얘기해 준 거는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간혹 농담도 있고 뭐 해서는 안 되는 표현도 있었긴 합니다만은 뭐 좀 불편하셨다면 뭐 사과를 드리고 안 불편하셨다면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 그 방송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방송으로 또 재밌게 돌아오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